또 5년, 10년 이렇게 할 수 있는 세 번째는 적립식 펀드입니다. 그 신문에 보면 적립식 펀드 가입하라고 그러죠. 주식형 펀드로 가입하라, 뭐 채권형 펀드로 가입하라, 혼합형 펀드로 가입하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제일 걱정스러운 게 하나 있어요. 펀드에 넣는데 주식시장이 거꾸로 바닥을 쳐버리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걱정스럽기도 하고, 근데 주식시장에 대한 생각부터 먼저 생각을 정리를 한번 해보죠. 주식시장 주가의 흐름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추세에다가 하루하루 보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계속 반복하니까 주식시장만 쳐다보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그래요. 그걸 딱 보고 있으면 또 떨어졌네, 또 떨어지네, 또 올라갔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에 일비하지 않는 방법은 주식시장에 내가 직접 투자하지 않고 간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택하면 그냥 오랫동안 숙성시켜 놓으면 지가 알아서 붙는다는 겁니다. 펀드 고르는 방법을 제가 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런 말이 있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깨지니까. 그러면 나눠서 담으라. 그러면 나눠서 담는데 원칙이라는 게 세 가지 원칙이 있다는 겁니다. 펀드의 유형별로 분산해라. 유형별로 주식형, 채권형 분산하고 그다음에 주식형 중에서도 5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 가치주 펀드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 성장주 펀드라는 게 있고 세 번째, 배당주 펀드라는 게 있고 네 번째, 섹타주라는 게 있고 다섯 번째, 중소형주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뭔 말이야? 도대체 잘 모르겠죠. 성장주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주식들만 모아서 구성한 펀드가 성장주 펀드고요. 가치주는 실제 기업의 가치가 너무 좋은데 그 가치만 그 좋은 가치가 있는 주식만 모아놓은 것을 가치주 펀드라고 그러고 배당 가능성이 높은 것만 모아놓은 것을 배당주 펀드라고 그러고 중소형주 펀드, 잘 안 보이는 펀드인데 잘 보니까 요거 잘 고르면 되겠다라고 보여지는 숨어있는 펀드만 모아놓은 것을 중소형주 펀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섹타주 펀드는 삼성이면 삼성그룹, 그 다음에 은행이면 은행 이런 식으로 어떤 지역, 영역을 모아놓은 것을 섹타주라고 그래요. 그럼 이것들에 대한 부분을 각각 나누면 된다는 겁니다. 은행에 가서 이런 5가지 유형으로 내가 100만 원 있다면 최소한 4가지 유형으로 25만 원씩 나눠서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손실 볼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2004년도에는 무슨 펀드가 떴냐면 그 우량주 펀드가 떴어요. 2005년도에는 중소형주 펀드가 떴어요. 올해는 성장주 가치주가 뜨는 펀드예요. 섹타주도 떠요. 그러면 작년에는 이게 떴는데 올해는 이게 뜬다. 그러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골고루 넣어놓으면 어느 거 하나는 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실 볼 가능성보다 평균 은행 이자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거둘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시간을 분산하세요. 시간을 여러 번에 걸쳐서 투자하는 겁니다. 제가 1억이 있는데 펀드에 투자하고 싶다. 그럼 1억을 한꺼번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계좌만 개설해놓고 10번에 걸쳐서 사는 겁니다. 1,000만 원씩 주가가 떨어지는 날 봐갖고 그날 펀드로 사주세요 하고 고르는 겁니다. 그러면 그 펀드의 평균 구입 단가가 싸게 구입하잖아요. 예를 들면 배추를 사면서 배추값이 떨어지는 날만 골라서 사놓으면 저장 창고에 들어가는 배추가 싼 값에 구입이 됐고 그거보다 비싼 값에만 팔면 무조건 이익이잖아요. 그런 개념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만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국내와 해외를 분산할 수도 있어요. 요즘 해외 투자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국내에다가 투자하는 거하고 해외 투자하는 것을 8대2 정도로 비율을 맞추면 절대로 손실 볼 가능성이 없다. 이런 측면에서 고르시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종목을 딱딱 찍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방송에서 그걸 찍으면 굉장히 혼란을 겪을 수 있으니까 이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통장 쪽 얘기 네 번째. 중장기 상품 7년 정도를 예상한다. 그러면 어떤 걸 선택하냐면 중장기 상품으로 장기주택 마련저축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올해 말까지 장기주택 마련저축을 가입할 수 있어요. 장기주택 마련저축의 가장 큰 장점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장인이 아니면 이건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직장인만 괜찮아요. 직장인이 아니라면 소용없고요. 이거는 7년 이상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7년 이내 하면 그 소득공제 받은 거 다 토해내야 되고요. 이자 소득세도 면제 못 받으니까 이건 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 62만 5천 원까지 넣을 수 있어요. 근데 62만 5천 원 다 넣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내 소득이 소득공제 받을 때 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으면 이걸 넣는 게 맞지만 내 돈이 연봉이 2천만 원밖에 안 된다고 하면 62만 5천 원 넣을 필요 없어요. 10만 원만 넣으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다만 저축이라고 하는 확정금리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 금리가 낮아요. 3.5 내지 4%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집 마련 전략과 상품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죠. 내 집 마련 상품 어떤 게 좋겠냐? 청약 상품부터 먼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집이 없다면
청약저축부터 무조건 가입하십시오. 왜냐하면 공공주택 공급 물량이 2007년, 2008년에 막 쏟아져 나옵니다.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그걸 밀어놨기 때문에 이걸 가입하는 게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 일단 내 집을 마련하고 나면요. 이 집이 처음에는 그 신규 주택은 가격이 높아요. 그래서 팔 때 이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분양을 받는 전략을 먼저 쓰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집을 13평에서 24평, 24평에서 32평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야만 내 집을 제대로 장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돈을 모아서 32평 한꺼번에 장만한 사람하고 13평부터 33평까지 간 사람하고 누가 더 빨리 장만할까요? 13평부터 한 사람이 더 빨리 장만한다는 겁니다. 이걸 좀 생각하시고 돈이 없는데 민영주택을 하겠다. 내 집도 있다. 집은 있다. 그럼 돈은 목돈은 없다. 그럼 청약 부금을 하시고 목돈이 있다. 그럼 청약 예금을 가입하라는 겁니다. 그런 방식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또 하나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오르는 지역이 어딜까? 제가 찍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편편한 지역입니다. 동네가 편편한 지역이 뜹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이는 지역이 뜹니다. 예를 들어보죠. 저기 노원구에 가면 상계동하고 중계동하고 가격 차이가 참 많이 나요.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상계동에 사는 사람이 중계동 사는 사람하고 주택 여건이 다르진 않거든요. 근데 중계동은 모이는 지역이고 상계동은 모였다가 저녁만 모이면 됐다가 낮에는 흩어지는 지역이라서 오히려 중계동이 비싸다는 겁니다. 중계동 같은 경우는 태릉, 그 다음에 상계동, 석관동 이런 데서 다 모이는 지역이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오르는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40대 주부의 시각으로 보면 오르는 지역이 보입니다. 40대 주부 제가 5가지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40대 주부는 외로워요. 남편은 늦게 들어오고요. 애들은 사춘기라서 말 시키지 말라고 그래요. 그럼 40대 주부 외로우니까 뭘 생각합니까? 커뮤니티를 생각해요. 백화점 문화센터, 그 다음에 편의시설이 있는 그런 지역을 택하다 보니까 편의시설이 많이 모여있는 지역에 찾아가고 그 지역이 뜬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40대 주부는 아이들이 중학생, 고등학생이 돼요. 그럼 뭘 먼저 생각할까요? 학군을 생각하겠죠. 교육 여건을. 교육 여건이 좋은 데가 뜬다는 겁니다. 세 번째, 40대 주부는 걷기 싫어요. 걷기 싫어서 김기사, 차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40대 주부는. 그러니까 40대 주부는 고민한다는 겁니다. 그럼 뭐 할까요? 역세권을 찾는 겁니다. 여기에서 얼마나 가까우냐? 40대 주부는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팔다리 어깨가 조금씩 쑤시기 시작해요. 웰빙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강이 있는 그렇지 않으면 공원 녹지 지역이 많고 이렇게 운동할 수 있는 트랙이 많이 있는 그런 지역을 택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40대 주부는 얼굴을 생각합니다. 묻지도 않았는데 친구들 모이면 안 된다. 우리 아파트가 내가 어디 사는 데 있지? 우리 아파트가 최근에 얼마씩 올랐어. 누가 물어봤냐고요. 근데 얘기해요. 그것은 40대 주부의 특성입니다. 자기 얼굴을 생각하는. 그래서 이 7가지를 모아보면 그 공통점이 아파트가 오르는 지역이라는 겁니다. 통장 쪼개기의 5번째. 장기 투자, 자녀 교육과 노후 준비는 장기 투자예요. 그럼 장기 투자를 위해서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자녀 교육 자금 플랜으로 제일 좋은 건 증권사의 어린이 전용 펀드라는 겁니다. 어린이 전용 펀드를 12만 5천 원까지 넣으면 증여세 면제 혜택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증여세 면제 혜택이 되니까 확실하게 우리 자녀에 대한 학자금을 준비할 수가 있죠. 학자금 필요 시기에 돈을 찾아 쓸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상해보험도 무료로 가입해 주기도 하고 이 증권사에서 경제교육도 시켜줘요. 일성 몇 조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걸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게 변액 유니버셜이라는 상품입니다. 변액 유니버셜은